대한 못 그릴 때에 대한 극한값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있잖아. 그러지? 그럼 지금 극한값 계산의 첫 번째는 뭐야?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한 겁니다. 가우스는 조금 이따 할게요. 필요하면 그 다음에 해둘 거예요. 사실 가우스 문제 풀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가우스 문제는 내가 못 풀면 어떻게 하면 돼? 수를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알았어요? 다른 부분 다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필요하면 이거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합성함수의 극한 지금 연습이 다 거정됐어요. 이제 뭔 연습이었냐면 아까 아침에 내가 극한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겠지.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됐어요? 합성함수는 이게 중요한 거야. 합성함수는 함수가 뭐 이런 내용이지. 합성함수 설명하다 보면 사실 원래 이게 중학교 개념반 노트야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사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100% 할 수는 없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보통 수투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3개월 정도 작업을 하거든. 3개월, 4개월 수업을 하지. 그래서 조금 더 너희들한테는 좀 더 빠를 것이고 어느 정도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합성함수 얘를 F 얘를 G.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합성함수죠. G 서클 F 맞죠?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여기서 리미트 x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 때 g 서클 fx라는 함수. 자, 합성함수를 쉽게 생각해야 돼. 실은 그냥 합성함수도 하나의 함수야. 단지 함수가 거쳤다 갔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 거치지 않는 겁니다. 거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합성함수야. 하지만 우리가 중간 과정에 내용이 있어야 뭐가 들어간지는 알 수 있어. 그래서 차근차근 가야 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얘를 일단은 x를 f에 집어넣을 거 아니야. x를 자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계산할 거야. x를 fx에 집어넣을 거야. fx를 다시 g에다 집어넣을 거야. 약식 표현입니다. 약식 표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집어넣을 거야? x를 a로 가까이 갈 건데 극한은 a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x a를 넣는 게 아니라 있죠. 물론 합성함수도 내가 아는 합성함수 있을 수 있잖아. 아는 합성함수. 그럼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 아는 합성함수는 할 필요 없잖아. 그건 좀 더 기술이 있을 건데. 근데 우리는 a 플러스도 얘기해야 되고 a 마이너스를 얘기해야겠죠. 우선적으로 어디다 넣을 거야? fx에 넣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실은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썼다는 것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는 표현이야. 얘 써본 순간 쓰면 안 돼. 하지만 우리는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표현만 할 거야. 우리는 x가 a로 가면 fx는 종류가 몇 가지 나올 거야? 중간 과정에 뭐 아까 l이라 썼니? l 플러스도 있을 거고 l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l도 있을 거 아니야. 이 표현은 잘못됐다 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쓰면 a가 셋 중에 하나다 이 말이고 실은 a로 갈 때 fx는 어떤 놈은 우극한은 l 플러스일 수도 있고 좌극한은 l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f에다 집어넣으면 중간 과정이 뭔가가 있겠죠. 중간에 달라졌어 안 달랐어?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어. 셋 중에 고를 거 아니야. 셋 중에 써질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똑같은 값을 집어넣을 건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 발생할 수도 있겠지. 뭐 L이든 L-든 달라지겠죠. 그럼 이 다른 값을 우리는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G에다 집어넣을 거잖아.
여기다 g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잖아. 이렇게. 자, 이것도 약식 표현입니다. 약식 표현이야. 됐습니까? 얘를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요놈이. 자, 요 결과가 L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리미트 x가 L 플러스로 갈 때 gx 이게 정식적인 표현입니다.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가 L 플러스로 갔지. fx가 지금 L 플러스로 갔으니까 fx 대신 x를 넣은 거야. x가 L 플러스로 갈 때 gx를 쓸 건데 그거에 대한 약식 표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 표현을 많이 쓰긴 쓸 거야. 왜? 이게 쓰기가 좀 불편해. 알았어요? 처음 원래 개념 할 때는 이거 선생님이 표현 안 쓰는 건데 두 번째 할 때는 씁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실전을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응? 어떤 의미인지 이해돼야 돼. 극한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얘도 뭐 GL 이렇게 되겠지. 우리는 G에다가 L 플러스하고 L 다른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러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자, 우리의 머리를 이제 바꿔야 돼. 우리가 아는 함수가 많다, 모르는 함수가 많다? 모르는 함수가 훨 많다 이거야. 모르는 함수가 훨씬 많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함수를 끊어가지고 범위를 나눠가지고 여기는 1차 함수고 여기는 뭐 분수함수 쓰고 여기는 무리함수 이렇게 쓴 거라. 상수함수 쓴 거라고. 그럼 끊어지는 부분을 아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래프가 이제는 연결이 안 된 끊어진 그래프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 다 그릴 수는 없어. 그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판단만 하면 돼. 우리가 모르는 그래프. 우리는 그래프가 대부분 연결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지? 모르는 그래프는 다 끊어가지고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면 얘는 그래프 나왔지만은 식으로 있나? 식으로 안 보이네.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내 버립니다. 범위 주어가지고 그래프를 끊어버립니다. 알겠지? 그러면 그 끊긴 부분에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가 같냐고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서 얘하고 얘가 같으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같았을 때 x는 a에서 누구? 합성함수 g 서클 f x라는 함수는 x는 a에서 극한값 무엇이 갖는다 이렇게 말하겠지. 다르면 극한값이 없다라 말하겠지. 결론적으로 같으면 알겠나요?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지금 뭐 1, 2번을 할 필요 없고 미음만 하면 똑같은 말이구나. 자, 디귿부터 해볼게요. 디귿. 자, 합성함수입니다. 디귿 x, fx, gfx 1 플러스 1 마이너스. 지금 요게 지금 합성함수 표현이야. 아까 지금 처음에 합성 동그라미 그거 뭐냐 벤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틀만 집합적인 틀만 안 쓴 거야. 자, 1 플러스를 f에다 넣습니다. 1 플러스를 f에 넣었어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를 f에 넣을 거야. 두 개. 1 플러스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는 얼마야? 좀 찍어놨잖아 선생님이. 1 플러스 얼마야? 0 플러스 1 마이너스는 0 플러스. 뭐야 같네?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질문이 극한값이 뭐 있다가 아니라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마무리 해봅시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0 플러스를 어디다 넣을 거야? g에다 넣을 거야. g에다 0 플러스를 넣을 거야. 얼마가 돼? 0이 됐네요. 그래서 일단 디귿의 좌변은 0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g1은 얼마입니까? g1은 0이네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건 함수값이니까. 그래서 디귿은 성립합니다.
같으니까 할 필요 없었어요. 극한값 있는데 값을 둘 중에 하나만 한 거야. 니은 가볼게요. x, gx, fgx. x, gx, x, 1이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를 g에 넣었어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는 1 플러스가 나왔죠? 1 마이너스는 1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 값을 다시 f에 집어넣을 거야. f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둘 다 하나는 0 플러스 둘 다 0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결론이니까 0으로 쓸 거고 얘가 이렇게 같음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얘는 결론이니까 하나가 0 플러스 0 마이너스 나오더라도 같습니다. 결론이니까. 그래서 얘도 성립하네요. 자, 우리가 극한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문제 중에 합성함수. 요거는 모의고사에서 100% 나오는 문제, 학교 내신에서 100% 나오는 문제. 난이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과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 좀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제일 약식 표현으로 요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했어요? 다음. 이제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래프를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두 함수 fg에 대하여 얘가 얘가 L이야. 얘가 M이야. 리미트 fx가 L이고 리미트 gx가 M이야. L, M은 실수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라고 말할 거야. 얘는 L이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하고 똑같다고요. 됐어요? 차이점은 극한값을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는 거. 요 차이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수가 아닌 이상 사실 엄밀히 따르면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가정이야. 자, 명제의 참거짓을 얘기할 때는 중요한 사실이야. 이게 가정이야. 두 개의 함수 fx, gx가 x가 a로 가는 극한값.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a 쪽에서만 얘기를 할 거야. 두 개의 그래프가 둘 다 수렴하고 있다 이 말이야. 둘 다 수렴하게 되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은 뭐라고요? 극한값이 뭐 한다고? 수렴이라는 말은 수렴할 때란 말하고 똑같다고요. LM이 뭔지는 안 알려줬으니까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1번 리미트 1번은 항상 나오는 성질 중에 첫 번째 상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보통 다 상수는 그냥 곱했지. 기본. 자, 2번, 3번, 4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뭐 할 거냐면 두 개의 함수를 2번, 3번, 4번을 한꺼번에 적으려고 한 겁니다.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fx, gx를 더했어. 뺐어. 곱했어. 나누었어. 실제상 이렇게 이제 가로가 있어야 돼요. 세 개를 한꺼번에 적은 거야. 다른 의도는 없어. 그냥 따로따로 적을 것은 그냥 한꺼번에 적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L 뿔마 M이야. 두 번째는 LM이야. 세 번째는 M분의 L이야. 이게 됩니까? 수렴하면 두 개를 더. 합해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고, 곱해서 계산할 수 있고, 나눠서 계산할 수 있구나, 이거지. 그러지? 여기까지? 근데 여기 좀 약간 의심스러운 게 한 놈이 있네. 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지. 나누기를 만들 때는 분모가 어째야 돼? 0이 안 돼야겠지. 다시 말해서 얘 지가 누구냐? 이놈이잖아. 그러지? 요거 M.
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지네. 그래서 이 말은 꼭 확인해야 돼. 주의입니다. 이거는 꼭 나올 거야. 원래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나누기 형태를 만들 때는 절대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넘어갈 수 있다. 이 말 없으면 일단 명제가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명제는 지금 순서가 이렇게 돼. 여가 가정이고 여가 결론이야. 요렇게 갈 때가 지금 참인 거야. 수렴이라는 두 가지 놈을 가지고 두 개를 더하고 곱하고 나눈 겁니다. 이것만 참이야. 됐어요? 됐습니까? 별표 일단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역은 모두 거짓입니다. 두 개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할 수 있다 이거지.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야. 하지만 더해져 있는 것을 쪼개면 안 된다. 쪼개서 더한 것이 수렴인데 쪼개서 각각 수렴이라 말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예시는 뭔 예시가 많냐면 그냥 끊어진 것들. 그러니까 진동 형태가 많아요. 얘가 1로 가다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다가 1로 바뀌었어. 두 개를 더하면 다 0이야 그래서. 그럼 수렴일 수가 있지. 근데 얘는 극한값 수렴이라 말하면 안 되겠지. 요런 예시가 많다고. 중간에 끊어진 그래프에 다 반예는 들 수 있습니다. 4번 적어볼게요. 4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네. 합성함수는 얘는 수렴한다. 질문입니다. 질문. 수렴한다가 아니라 참이다가 아니라 질문이야. 물어보는 거야. 수렴이다. 어떨 것 같아요? 자, x가 a로 가까이 가면 gx는 아까 합성함수니까 gx는 아까 뭘로 됐어? m으로 가까이 갔지. m으로 가까이 가는데 m 플러스 m 마이너스 m 세 가지 종류가 나오지. 그러지? m을 다시 그 m 플러스 마이너스를 f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해? fm이 필요해 실은. m 쪽에서 어떻게 되는가가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야. 정보가 위에서 없어. 그래서 얘는 일단 거짓입니다. 이유는 물어보면 뭐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데 물어봤어. 내가 봤을 땐 당연한 건데 물어봤어. 그러면 이유는 다 반예야. 이해됩니까? 당연한데 내가 못 보여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는 보여달래. 그러면 반예를 들어야 돼. 알겠죠? 이해됩니까? x가 a로 갈 때 gx는 뭐가 나왔어? m 플러스 m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지? 얘를 f에다 집어넣을 거야. m 플러스하고 m 마이너스를. 그러지? 두 개가 다른 값이 떨어졌죠? 그래서 거짓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겠어 지금?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그래프를 f도 그릴 수 있고 g도 그릴 수는 있어. 하지만 두 개를 더한 거는 못 그릴 수가 있잖아.
곱한 거 못 그릴 수 있고 나눈 거 못 그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겠지.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사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이 전제 조건이 꽤 중요한 거야. 풀이는 너무 쉬워. 풀이 너무 쉽잖아. 그렇지?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뭐냐면 개념이 어렵습니다. 개념적인 부분. 알겠죠? 다음. 여기까지는 오늘 해야 되는데. 빨리 가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렸고 두 번째 그 두 개의 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해서 극한값을 계산했어요. 이제는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자, 극한값의 계산은 첫 번째 대입입니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내가 아는 함수는 집어넣으면 끝나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모르는 함수가 나오더라도 일단 집어넣어 보는 거야. 알겠어요? 집어넣었을 때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집어넣고 두 가지 상황이 나와. 두 가지 상황에 두 번째로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두 가지 상황이 나올 건데 뭐가 나오냐면 확정형이 나오면 끝. 말 그대로 확정되는 값이 나오면 끝. 됐어? 끝. 부정형이 나오면 아직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부정형이 나오면 부정형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문제하라고 불러.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해결 후 문제 해결하고 나서 다시 대입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문제점 해결하고 나서 다시 대입. 또 문제가 있어. 또 문제 해결하고 나서 대입.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확정형은 뭐냐면 확정형은 쉬운 것부터 할게요. C 더하기 D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C분의 0 C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C분의 0은 뭐죠? C분의 0은 뭐죠? 아니, C분의 0은 뭐겠어? 0이겠지. 됐어요? 여기서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0 플러스 분의 0이 있어요. 0 플러스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위에는 0이 돼버린 거고. 됐지? 0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닌 거지. 그래서 얘는 C분의 0하고 똑같습니다. 주의해야 돼. 0으로 가까이 가는 것 같고 0하고 다릅니다. 다음 C 곱하기 무한대. C가 양수이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C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C 0 아닌데야. C 0 아니야.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C. 무한대분의 C는 조심해야죠. C가 양수이면 0 플러스 C가 음수이면 0 마이너스야. 여튼간에 얘는 0이네요. 조심은 해야겠지만. 다음 0분의 C. 마찬가지 C가 0이 아니야 돼. 0분의 C. 얘는 뭐가 됩니까? C가 양수이면 플러스 무한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0도 뭐야? 집어넣어 본 거잖아, 우리가. 대입 먼저 했잖아. 그렇지? 이 0도 확인을 해야 돼.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0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확인하고 C가 양수인 것과 플러스, 양수인 것과 마이너스. 여튼간에 얘는 뭐가 나오냐면 뿔마 무한대가 나올 거야. 빨리 가볼게요.
2번부터 갈게요. 자, 내용이 좀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아요.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는데 너희들이 무한대분은 무한대꼴, 무한대분은 무한대꼴, 무한대분은 무한대꼴 하면 다음 주에 조금 더 할 건데 요게 기본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야. 자,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중요한 사실이 차수가 식을 지배를 합니다. 차수가 지배를 해. 차수가 큰 쪽으로 몰린다 이런 소리야. 자, 그러면 A씨는 바로 들어줄 텐데 이론부터 적어놓고 할게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fx분의 gx 둘 다 다항식이고요. 얘는 알파다 이 말은 수렴을 한다 이 소리야. 그러면 이게 왜 수렴했을까 보면 왜 수렴하냐 보면 g의 차수가 있을 거고 f의 차수가 있을 거야. 쉽게 생각해 봅시다. 무한대로 보내고 있잖아요. 차수가 큰 놈이 지배한다는 것은 차수가 큰 놈이 더 빨리빨리 움직인다 이거지. 커진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분자가 큰 게 좋겠어? 수렴을 하려면 분모가 큰 게 맞겠어? 분자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 수가 계속 커지겠지. 무한대가 되겠지. 분모가 커지면. 그래서 확정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되고 0분의 상수는 무한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차수는 분모가 더 큰 게 맞다고요. 그래야 수렴할 수가 있어.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 문제는 차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가끔 한 번씩 나와. 분모가 크면 0입니다. 같은 것이 주로 나옵니다. 주로야 주로.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거지. 선생님한테 시험지 주라 그래. 그래서 뭐 안 적어도 알겠지. 누가 차수 g의 차수가 f가 더 커버리면 어쩐다고? 알파는 얼마가 되고? 0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이제 g의 차수하고 f의 차수가 같아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알파는 최고차항 계수가 답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차수가 다르면 지배를 치우치게 된다. 분자가 커버리면 무한대로 커져버린 거고 분모가 커면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서 전체식은 0이 되는 거고 역수니까. 됐습니까? 차수와 같으면 최고차항 계수가 답이 된다. 이걸 배우는데 너희들이 식은 첫 번째는 얘를 읽어내야 의미가 발생합니다. 무한대는 무한대 꼴에서만 쓰는 거야. 집어넣어 봤을 때 무한대로 무한대가 나왔을 때만 얘기가 되는 거야. 무한대 집어넣고 무한대 적으면 무한대고 무한대지. 차수가 2차 2차 똑같으니까 얘는 뭐가 될 거다? 3분의 2가 될 거다. 됐습니까? 얘는 무한대 집어넣으면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야. 집어넣는 게 먼저야. 넣어본데 분모가 차수가 컸어. 분모가 커지면 역수의 0이 된다 이 말이겠죠. 뭐야 분자가 컸어. 얘는 뭐야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면 답으로 쓸 때는 극한값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은우야 됐어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는 얘기거리가 좀 더 해야 되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얘는 좀 AC를 들어주긴 해야 돼요. 그만큼 잘라서 쓸 거야. 이론 위에다 적고. 아까 지금 좀 전에는 뭐가 됐어? 차수가 지배를 한다고 했잖아. 차수가 지배한다고 했지. 그럼 얘는 써볼게요. 한번. 세 가지 예시를 들었어 그냥.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습니다. x 무한대의 제곱에서 무한대를 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무한대 제곱이 훨씬 클 거 아니야. 1억의 제곱에서 1억을 뺐어. 비교 불가야. 응? 얘는 그럼 뭐가 됐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1억 곱하기 2에서 1억을 뺐어. 1억이라는 수는 아주 큰 수라고 좀 얘기를 든 거야. 그래서 뭐 조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뭐가 돼? 1억이 되잖아. 엄청 큰 수가 되네. 뭐야, 얘도 무한대네? 뭐야, 이런 문제는 없네.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 이게 문제 되는 것은 이제는 이런 게 문제가 없고, 그러면 2x 빼기 x도 안 된다는 소리지. 가능한 건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x 플러스 1 빼기 x. x에서 x 빼고 얘는 1이야. 이런 문제가 너무 쉬운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 2x 빼기 x는 x가 있어버린 무한대적으로 치우치니까 x 빼기 2x도 마찬가지고 해? x 플러스 1에서 x 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오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문제로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얘를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가 약간 바뀝니다. 순서만 설명해 줄게. 자,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야. 그러겠지? x가 무한 들어가니까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벗겨진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두 번째하고 첫 번째는 완전 똑같은 거고, 두 번째하고 좀 다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를 만들어낸 거야. 차이점 뭡니까? 루트 안에 1이 빠졌죠? 1이 빠졌어요? 1이 빠졌다니까 꼭 1을 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관계없습니다. 2번처럼 계산 못하게끔 지금 한 거야. 에? 두 번째처럼 루트 밖으로 나가가지고 너무 그냥 뭐 이거는 뭐 다항식 계산밖에 안 되지. 에?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하지만 세 개의 풀이가 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해하면 문제가 좀 쉬워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기본적인 흐름은 자, 어떠해야 되냐? 두 번째부터 적고, 첫 줄 말고 두 번째 줄부터 적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 얘가 마찬가지로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하려면 조금 전에 수렴하려면 차수 다르면 수렴 안 했습니다. 차수가 같아도 수렴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겠는데 2x 빼기 x는 안 되고 x 빼기 x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수렴하려면 f와 g가 차수도 같고 최고창 계수도 같다. 문장은 좀 어색하긴 한데 그 강조하기 위해서 도를 둘 다 붙인 거야. 차수도 같아야 되고 최고창 계수도 똑같아야지. 그치?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거의 같은 무한대 된다 이거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거의 같은 무한대야지 비교가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지? 자기 재산이 1조하고 2조는 차이가 있겠지. 밑으로는 별로 신경도 안 써. 조인 사람들은 뭐 억 단위 이건 신경도 안 쓰잖아. 근데 가장 앞자리 높은 자리에 그 개수는 비교가 된다 이런 말을 얘기했어. 빼기에 대해서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FG를 봤을 때 최고차는 개수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키, 핵심은 첫째 줄에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은 당연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계산 못하게. 최고차는 개수,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아보면 두 개 빼버릴 거잖아. 근데 그 빼기를 못하게끔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뭘 주로 갖고 온 거냐면 무리식고를 갖고 옵니다. 주로 무리식고를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은 이 사항이 중요하긴 한데 키는 기본적으로 유리화를 시킨 후 무언가를 하자 이겁니다. 루트를 계산하게끔 하고. 됐어요?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한다? 루트를 벗기고 나서 문제를 푼다 이거지.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보이게 된다 이 말이야. 주로 여기서 F하고 G는 대부분 두 개 뭐가 나오냐면 FG는 다항식 또는 무리식입니다. 무리식인 경우도 있고 유리식과 무리식을 섞인 경우도 있고 무리식은 차수가 없잖아요. 반차로 줄이면 됩니다. 반차로 줄이면 돼. 얘는 1차 얘는 2차 루트 그래서 1차 1차 개수 같다. 그래야 수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루트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은 아니야. 뭐예요? 집어넣은 게 우선이라 했잖아. 집어넣으면 됩니까? 무한대 빼기 1도 무한대. 여기는 뭐야? 무한대. 무한대면 무한대야. 루트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야. 무한대면 무한대라고 뭐라 했어? 차수가 지배한다 했지. 차수가 몇 차? 1차에 차수 몇 차? 1차에 뭐가 답이야? 개수가 답이라고. 1이라고 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다른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것이 나왔어요. 오케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수렴하려면 최고차항 개수 2분의 1차 2분의 1차 개수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를 뭐 한다? 이제 유리화를 한다. 우리가 유리화는 분모 유리화만 시켰는데 이제 분자 유리화도 해야 되고 여기 나오는 문제는 분자 유리화도 해야 되고 분모 유리화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우리야 분모 분자 뭘 곱해?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를 곱했겠죠. 그래서 분자가 x 플러스 1 빼기 x가 돼서 1 이래 됐네요. 됐어? 극한 대입하고 부정형이 나오면 그거를 해결하고 다시 대입. 이해됩니까? 대입하고 부정형 형태가 나오면 다시 대입. 다시 대입.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이죠. 무한대분의 1은 무한대분의 1. 무한대 역수 0. 알겠습니까? 자, 얘는 설명은 다음 수에 할 건데 이렇게 잘 봐요. 너희들이 숙제는 해야 되니까. 자, 0분의 0꼴 1 넣었어 0 1 넣었어 0 0분의 0꼴. 항상 분수식은 분모가 항상 기준입니다. 얘의 키는 분모가 0이 되는 놈을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제거를 시켜야 돼. 당연히 그래서 핵심은 뭐겠어? 인수분해 약분을 시켜야 됩니다. 약분하려면 인수가 나와야 돼. 응? 그래서 인수분해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거라고. 루트 값이 나오면 인수분해를 저해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유리화 시켜서 인수 찾고 약분하고 대입. 됐어요? 분모가 0이 되는 인수 제거하고 대입. 오케이? 무한대 마이너스 0꼴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무한대하고 0이 두 개가 내가 아는 무한대고 아는 0이면 차수가 지배합니다. 그렇지? 쉽게 생각하면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 우리 새끼들이 돈을 엄청 많이 써. 그러면 내가 부자가 돼, 거지가 돼? 모를 일이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적당할 수도 있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소를 찾아야 돼. 딱 보이는 것도 있지만 차수가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은 쉬워 실은. x제곱하고 x분의 1은 이런 생각은 쉬워. 무한대고 얘는 0이잖아. 무한대분의 0이잖아. 근데 얘가 차수가 높으니까 이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럼 무한대가 될 거야. x 곱하기 x제곱분의 이거는 다음에 반예로 많이 드는 거야 이제. 에? 얘는 무한대가 되는 얘는 0은 되겠지. 0이 되는 게 훨씬 커. 그럼 이쪽으로 치우치게 돼. 0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0분의 0꼴은 다른 내용은 없고 좀 식을 변형시켜요. 식을 변형시키면 위의 꼴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식을 변형시키면 위의 꼴을 가게 돼 있어. 뭐 통분도 있을 거고 뭐 유리화도 있을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확정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앞에서 배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6번을 안 했어요. 6번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하면 1단원이 끝났습니다. 요거 빠졌는데 앞에 그래프 설명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그래요. 알겠지? 놓지 말아가. 그걸 놓치지 말라고. 그게 핵심이야. 1번 핵심. 그렇지?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이 방법들을 생각을 해놓은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에 지금 극한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론 1번 그래프 2번 두 개가 수렴이면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했어. 3번 부정형에 대한 그래프 칸을 집어넣었을 때 확정형이 있을 거고 부정형에 대한 해석 방법들 됐습니까? 4번 얘가 대소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소. 이런 뭐 샌드위치적인 생각이야. 이것만 적어주면 조금 적어줄게. 자, fx gx가 덕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당연히 f가 g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극한도 g가 더 크겠지.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겠지. 하지만 극한은 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지. 가까이 가는데 좀 더 얘가 좀 더 크게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지. 좀 더 크게. 0.1씩 크게 가까이 가는 거야. 그렇다면 극한 쪽으로 갈 때는 우리는 극한 값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말이 있으니까 얘가 같아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요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명제가 요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fx보다 더 gx가 더 크면 극한 값은 크거나 같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등호 때문에 많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세 개의 함수가 fx, hx, gx라고 봤을 때 극한을 리미트 fx를 구했고 리미트 gx를 구해봤더니 두 개가 같네? 알파로? 이거이면 당연히 가운데 끼어있는 애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니까 가운데 끼어있으니까 당연히 결론적으로 리미트 hx도 알파가 되겠다 이 말이지. 샌드위치 끼어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놈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론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 문제는 기존에 보통 문제가 나온 문제는 꽤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좀 난이도 있는 문제는 어려워요. 어떨 때 쓰냐면 이 식을 나는 못 구하겠어.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는 것은 힘들어. 알겠어요? 이게 난이도가 얘는 아주 쉬운 문제와 아주 어려운 문제 중간에 없어. 너무 쉬우니까 이 내용은. 식이 주어지면 아주 쉽고 내가 식을 만들어내야 하면 어렵고. 알겠어요? 그 기존에 있는 문제들은 좀 대부분 다 쉬운 문제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놈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알겠죠?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저거 좋습니다. 일단은 했고요. 영상은 바로 올릴 테니까